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충격적인 유로파 데뷔전, 맨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초신성 공격수로 주목을 받았고 한때 학교 다닐 나이라 급식이라 불린 선수. 하지만 부상과 수술 이후 폭발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라이징 스타로 멈춰있는 마커스 래시포드입니다. 1997년 10월 31일 맨체스터 남부의 위센쇼에서 태어났던 래시포드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3명이나 있던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로버트가 방탕한 생활로 어머니 멜라니와 일찌감치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 멜라니 혼자서 아이들을 모두 키워야 했는데 래시포드는 동네 위센쇼에 위치한 플래처 모스 레인저스 주니어 클럽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클럽은 대개 극도로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공을 차러 오기도 했고 또 이 클럽을 통해서 크게 된 선수들이 제시 링가드, 데니 웰백 등 꽤나 유명한 선수들을 배출한 팀이었습니다. 맨체스터 남부에 800명 정도에 되는 어린 소년 중 래시포드는 단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고 어머니 멜라니는 래시포드가 대성할 수 있다는 스카우트의 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동네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이사도 하고 아버지와의 연락도 막았으며 큰형은 에이전트, 작은 형은 트레이너 쪽으로 진로를 잡게 했습니다. 래시포드는 변변찮은 장난감도 없었지만 공에 자신의 이름을 따 마커스 볼을 새겨넣고 공을 친구이자 장난감으로 삼았습니다. 래시포드의 첫 포지션은 골키퍼였고 팀 하워드를 우상으로 삼아 실제로 5세 때 대회 우승도 하기도 했지만 코치들은 훈련 중에 래시포드가 골키퍼가 아닌 공격수로 재능이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맨체스터 유스팀에 합격을 하고 난 뒤에도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버튼레인 초등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이용을 했고 어머니 멜라니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래시포드가 교통비가 부족해 종종 훈련을 놓치기도 했죠. 당시 래시포드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어린 래시포드를 훈련장에 데려다 준 것은 유스 코치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멜라니는 래시포드가 11살이 되자 구단 숙소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원래 맨유 유스 규정대로라면 12세 미만 소년은 받지 않았지만 예외로 래시포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맨유 아카데미 숙소 최연소로 래시포드가 입학을 했으니 래시포드 입장에선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훗날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일어나 맨유의 스타가 되었을 때도 주변인들의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프로 데뷔 6년 동안 3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남다른 사회 공헌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돌아와 래시포드가 맨유 아카데미 정식 입학과 동시에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실력도 쑥쑥 늘었습니다. 다만 당시 잉글랜드 유스 선수들이 유로 17세 이하 우승에 20세 이하 월드컵까지 우승해버린 황금 세대라서 래시포드는 크게 주목도 선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맨유 구단은 래시포드의 장래성은 크다고 생각을 해 18세에 정식 계약을 맺기로 얘기를 꺼냈는데 당시 제시한 금액이 주급 80만원. 당연히 리버풀, 에버튼 쪽에서 찾아와서 3배 이상 줄 테니 계약을 맺자고 했지만 결국 래시포드 본인이 맨유에 남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돈보다 아직은 더 배울 게 많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래시포드는 18세 이하 팀에서 2년 차로 또 뛰게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또래 친구들과 따라서 함께 2군 팀으로 콜업되었고 2015-2016 시즌 중반 맨유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마법 같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1군에 오라는 연락까지 받은 것이었죠. 2016년 2월 미트 윌란과의 유로파 리그에서 마샬의 갑작스러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에 2골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3일 뒤 아스날과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도 2골 1도움을 성공시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스팀의 유망주였던 선수가 수많은 유스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래시포드는 맨시티전, 에버튼전 굵직굵직한 경기들에서 환상적인 골들을 기록하며 리그를 마무리합니다. 리그 5골, 놀라운 것은 유로파리그 데뷔전, A매치 데뷔전,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첫 맨체스터 더비 골 등 모든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넣은 골마다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유로파리그 데뷔골에서 조지 베스트의 맨유 역대 유럽 클럽 대항전 최연소 골을 기록을
맨체스터 더비에서 루니가 가지고 있던 맨체스터 더비, 맨유 최연소 골 기록 등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맨시티전 순간적인 스피드로 데미칠리스의 태클을 민첩하게 피하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넣은 이 득점은 난세의 영웅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활동량으로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수비하고 역습 시에는 빠른 주력을 기반으로 최선봉에 서며 좌우 측면을 뒤흔드는 공간 침투는 상대 수비로 하여금 예측 불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체력이 모자라 지친 모습은 첫 시즌 래시포드의 단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2016-2017 시즌에도 래시포드의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질라탄이 합류하면서 측면으로 빠진 래시포드는 7개월간 리그 득점이 없을 정도로 부진에 빠집니다. 이른바 2년차 징크스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더한 것은 무리뉴 감독도 3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맨유 감독직에서 잘렸다는 것입니다. 솔샤르 감독 체제로 바뀐 뒤 2018-2019 시즌 리그 6위를 차지하고만 맨유. 퍼거슨 은퇴 이후 최악의 시즌이라고 평할 정도였고 래시포드 또한 어찌된 탓인지 나이를 먹으며 점점 퇴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나마 루카쿠가 부진해서 시즌 초 주전으로 발탁되어 10득점을 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데뷔 시즌의 센세이션한 모습은 사라졌고 오히려 국대에서의 모습이 더 좋다는 게 씁쓸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한 시즌이 2019-20 시즌. 이때 맨유 축구를 본 이라면 시즌 중에 선수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연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기 전,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가 딱 맨유 에이스 포지션이었다는 것이었죠. 브루노가 래시포드의 스프린트를 활용한 패스를 뿌려주면서 공격에서 활력이 살아났고 시즌 총 21골과 1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진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볼 수 있었죠. 혹사에 시달린 이슈도 있었던 탓에 많은 공격 포인트임에도 뱉어낸 찬스도 많아서 기대치에 비해선 아쉬웠습니다. 2019년이 맨유 최악의 시즌이 될 것이란 말을 뒤집고 2022년 또 맨유는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호날두 혼자 고군분투한 가운데 지난 시즌에 반의 반도 안 되는 5골에 그치고만 래시포드,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엄청난 하드웨어를 가진 래시포드의 능력도 이젠 그 색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이 멈춰버린 걸까요? 아니면 테나우 감독 아래에서 다시 재탄생하게 될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뛰어난 스피드와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슈팅,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 팀을 먹여 살리는 에이스로 극성팬과 안티가 공존하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